달,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이자 태양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입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면 항상 보이기에 우리에게는 태양계 전체 중 가장 친근한 존재이죠. 그렇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서양의 전설에 등장하기도 하고 현대의 작품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달은 이렇듯 우리 상상력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달의 물 존재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에는 물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매장되어 있죠. 매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건데 매장되어 있는 건 무슨 이야기야? 하시면서요. 2009년 나사는 달 뒷면의 크레이터 사이에 상당한 물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그림자 지역에 수억 년 동안 물이 축적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학술지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에 햇빛이 드는 지역에도 물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센터의 케이스 오니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보잉 747기를 개조한 항공기에 적외선 망원경을 장착한 뒤 천체 관측 프로그램 소피아로 달의 표면을 관측한 결과 달 표면에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은 남극으로 갈수록 많아졌는데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에 실린 논문입니다. 콜로라도 대학 폴 해빈 박사 연구팀이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달 표면 서리 모습의 얼음이 크레이터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물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을 집계한 결과 약 4만 km 제곱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면적 안에 흡수되어 있는 물의 양은 더 분석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초기 달 기지 건설에 충분한 양인 것임은 분명하죠. 달의 물은 수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처리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달 기지 건설이 현실로 다가옴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물이 있다고 해서 달 기지 건설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수송에 있습니다. 물체를 우주로 쏘아보내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주선 발사는 과학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인데요. 즉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모든 공학의 총합이죠. 이 기술 중 일부분만 잘못되어도 실패로 이어지고 로켓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 중 하나만 잘못돼도 실패로 이어집니다. 또한 개별적인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연기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실패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 나사 우주왕복선의 경우 키로당 발사 비용이 6만 달러였습니다. 즉 1km를 우주로 띄워보내는데 한화 7,5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이죠.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에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킬로그램당 2,000달러 선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1kg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약 250만 원이 드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1일 수분 섭취량이 2.5리터이니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하루에 약 900만 원인 셈입니다.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서 과학자, 엔지니어 등 수많은 인력들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니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을 제외하고도 식량을 포함한 생존 필수 품목들이 있으니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에 물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수온은 정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채취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지금까지 달의 물 존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달 기지 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월면기지 혹은 달기지는 달 표면에 건설될 반연구적인 유인기지를 말합니다. 달 기지 건설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입니다. 달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40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1년 예산 총수입과 비슷한 규모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의 환경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달은 낮에 120도까지 뜨겁게 달궈지고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얼어붙는데요. 방사선도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 요인입니다. 달에는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태양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런 환경을 맞이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달에 기지를 건설할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나 그랬듯 인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달기지 건설 후보는 용암동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달의 환경 때문에 지상에 기지가 건설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바로 용암동굴이죠. 용암동굴은 뜨거운 용암이 지하를 돌아다니다가 뚫린 공간인데요. 10억 년 전에 있었던 달 지질 활동의 결과물이죠. 나사에서는 달의 표면 곳곳에서 용암동굴의 입구로 보이는 구멍을 발견했고 그 개수는 200여 개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생활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용암동굴 기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과 드물게 날아오는 운석 충돌도 막아줄 겁니다.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텐데요. UCLA 연구팀이 나사의 달 정찰궤도 위성에 탑재된 지표 열 방사 측정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늘이 지는 구멍 안쪽은 하루 기온차가 표면적보다 적었고 낮에는 17도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죠. 2017년 일본의 연구팀이 용암동굴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총 길이는 50km로 인류가 지내기 충분했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 페이지 교수는 인간은 동굴에 살면서 진화했지만 달에 거주하게 되면 다시 동굴 생활로 돌아갈지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곰팡이균을 이용해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 레골라스라 불리는 달 먼지를 활용해 벽돌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달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용암동굴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달 기지를 건설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달 기지는 우주공항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도 로켓을 발사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켓 발사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연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사용되죠. 하지만 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력이 약하니 그만큼 연료가 적게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연료 문제마저도 달의 환경이 해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달에는 연료로 쓸만한 물질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니 말이죠. 먼저 달에는 물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면 전기는 어렵지 않게 얻을 테니 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나오는 수소를 활용한다면 지구에서 연료를 수송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달을 전진기지 삼아 태양계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우주 개발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천왕성에 정말 지독한 억지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태양계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태양계 바깥을 탐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기반시설을 갖추게 될 겁니다. 다음 이유는 달의 자원에 있습니다. 달에는 풍부한 자원이 묻혀 있는데요. 히토류나 백금 같은 물질도 풍부하지만 다량으로 묻혀 있는 헬륨3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륨3는 양성자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달에서는 주로 태양풍에 의해 생성되죠. 인류가 헬륨3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오래됐습니다. 50여 년 전 아폴로 우주선들이 382kg에 달하는 표토와 암석을 가지고 귀환했고 이때 헬륨3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데요. 이 물질은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헬륨3를 융합 발전에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헬륨3 1g으로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게다가 방사선 방출도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인데요. 이는 기존의 삼중수소를 활용한 방안을 아득히 뛰어넘는 청정함과 효율성이죠. 미국 위스콘신대 융합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달 표토에 매장된 헬륨3의 양은 100만 톤, 이는 인류가 1만 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왕복선이 1회 운반 가능한 헬륨3의 양은 25톤으로 이는 미국이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게다가 헬륨3는 영원히 보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헬륨3는 태양풍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는 한 고갈될 일이 없는 것이죠. 헬륨3를 제대로 채취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그때의 인류처럼 말이죠. 추측컨대 헬륨3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는 순간 인류는 다행성중으로 거듭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달기지 건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달은 그저 바라만 보던 존재였습니다. 50여 년 전에 달에 다녀오긴 했지만 경제적 이점과 같은 이유로 달 개발은 사실상 멈춰 있었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달에 인류가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화 에드 아스트라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언젠가 달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